자, 이제 주택법 문제를 봅시다. 주택법 문제는 주택법부터 반만 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1번입니다. 자, 주택이란 세대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부속토지 포함 그래야죠. 3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다. 아파트가 되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5개층 이상 나와야 돼요. 이것은 한 층은 필로티 하면 주택 쓰는 게 4개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가 돼야 돼요. 5번 국민주택 계획은 자금 지원, 국민주택 계획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거는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말이 아니다는 얘기. 우리가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이 뭡니까?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또 국가지자체 재원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또 주택 도시기금 재원으로 건설 조성되는 85 이하 100 이하. 그게 국민주택이에요. 7번 무주택 국민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5층 이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 별도 없어. 바로 옆에 이 도생갑니다. 도생 1번 전용면적 20인 경우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 할 수 있다니까 20이면 하나 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은 주택에 단다. 원룸은 50 이하만 원룸입니다. X입니다. 5번 원룸은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도생활이니까 생활주택 독립된 주거생활이니까 욕실 부엌 따로 해야 되고. 7번 수도권 정비계획보다는 수도권의 경우 도생은 1호 1세대 전면이 85 이하다. 네, 도생은 수도권 2등급 말든가 무조건 85 이하입니다. 5. 9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5. 11번 도생이란 300 미만 군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에서 대량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그게 도생의 원래 용어 개념입니다. 군민주택 규모 300 미만 군민주택 규모 대량 인증하는 주택입니다. 자, 준주택 1번 여간 여인숙은 준주택이다. 오, 노, 기, 다, X. 3번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준주택이다. 오, 노, 기, 다 없잖아요. X. 5번 교육기본법 학생복지주택은 준주택이다. 오, 노, 기, 다, 학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X. 부대복리 1번 복리시설은 어린이날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랑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생도 포함한다. 5. 3번 단지에 딸린 주차장 부대입니까 복리입니까? 부대. 5번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 7번 또 나왔네. 관리사무소는 부대고요. 자, 간선입니다. 1번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5. 3번 주민운동은 간선시설이다. 예, 주민운동은 복리죠. 복리. 주차장은 간선이 아니고 부대. 자, 공공택지입니다. 1번 국민주택 건설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지는 공공택지다. 1번의 포인트는 공동주택 건설지, 공공주택 맞습니다. 3번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지는 공공택지 맞네요. 5번 도지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지발사업의 환지방식 시행하는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 공공택지. 자, 첫 번째 환지 방식은 안 되고 두 번째 시행자가 조합이면 안 돼요. 민간이 나오면 안 된다고. 국가나 지자체 공적 조치가 공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러니까는 조합은 민간이니까 안 되고 환지 방식 안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만 나옵니다. 주택단지 1번 폭 12m 일반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하나의 주택단지를 본다. 8도 21, 8도 21.
일반 도로는 20m 이상. 3번 폭 10m의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하나의 주택단지를 본다. 8도. 도시계 예정도는 8m 이상이면 되니까 20m면 되고요. 5번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하나의 주택단지를 본다. 국도, 지방도로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요. 6번입니다.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서 도로뿐 일반국도 그런 걸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8도 21. 도시계 예정도는 20m 되지만 일반 도로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20m 이상 나와야죠. 도시계 예정도는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세대 구분형입니다. 문제. 세대 구분형 공동태 틀린 거 1번. 세대 구분형 공동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 별도의 욕실부 현관 설치하고 맞네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태 전용 면적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은 14 이상인데 지금 정답 14 이상이죠.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없음, 삭제됐음. 면적 제한 없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어 세대 간 연결물 경량구조 경계를 설치하고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을 넘지 말고 5번 전용 면적도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을 넘지 말고 하나 더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로 본다. 등록 사업자입니다. 1번 지자체가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할 때 국장에게 등록한다. X 안 합니다. 3번 토지공사가 주택 건설할 때 등록할 필요가 없다. O. 5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주택자본 등록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행할 수 있다. 얘는 O죠. 7번 국가가 주택건설할 때 국장이 등록한다. X 등록 안함. 8번 넘기면 8번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할 수 없다.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은 결격사에 벗어난 거예요. 기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X. 9번 파산 선고 받은 자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만 되면 결격사에 벗어나는 거예요. 복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어요. 10번 주택부 위반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되고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자격증 경과됐으면 거기서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 수 있도록 미래야 돼요. 11번 주택부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종료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어야 돼요. 11번 주택법 12번 거짓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서 등록이 맞서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냐 등록했다. 이거는 기간이 안 됐으니까 등록하고 눈치로 그래 눈치로 실리가 아니라 눈치로. 13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목적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인적 기준을 그게 강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게 강자가 완자입니다. 완자 수정합시다. 완화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틀렸거든요.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하고 분양주택 건설하는 거하고 국가는 누구한테 특혜를 줘야 돼요? 임대지 임대 당연히. 서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임대. 그러니까 임대다 그러면 인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강자를 완자로 좀 바꿔놓고 15번입니다.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글자 지우고 리모델링 지우고 지금은 법 개정이 돼서 이제 리모델링 지우고 리모델링 글자 4개만 지워 4개만 다 지우지 말고 리모델링 글자 4개 지우라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세대 증가하지 않냐는 리모델링 제외. 주택조합이 구성의 건설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하여야 한다. X 공동시행하여야 한다는 곱비리지 주비리가 아니라고. 주택조합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은 할 수 있다. 틀렸어요. 17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하는 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X. 또 넘어갑니다. 주택조합입니다. 222페이지 1번 다수거된 주택 마련,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 직장, 임대, 재건축, 리모델링. 너무 많네. 지역, 직장, 리모델링 3개 있습니다.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 신고 5번 리모델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 2분의 1 조합원 2분의 1이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50% 똑같은 말이요. 50% 조합원을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다. 그러면 5. 그 다음에 7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시군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고 진다. X. 9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주택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광역시험에 거주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 말이 빠졌네. 지역주택 씁시다. 이 문제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85 하나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지역 앞에다 써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 자본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 자 10번 수정합니다. 10번 리모델링 글자 4개 지우고 리모델링 글자 4개 지우고 주택조합 그리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주택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는데 가로 안에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포함이 아니고 제외.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제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어떻게 주택 건설을 하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걔는 제외. 1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 아니고 지금 50% 개정돼서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다. X.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가 없습니다. 13번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 상속받은 자 무주택자 이해된다. 사망 상속은 자격요건 없음. X. 15번 투기관리기관에서 관할 시장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위 인정한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X. 17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신청해야 된다. 그것은 O. 19번 지주택 필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이것은 총회 의결사항이 총회 필수 의결 이것은 넓게 한번 대충 보게 되면 조합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 있어요. 1번의 선임해임, 사업비, 조합인별 분담 내용,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의 변경,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절 상환 방법, 건설대지 위치, 면적에 대한 조합계획 변경. 주택상환사채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주택조합은 발행을 못합니다. 자, 21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인가 아닌가, 인가 안 받는가. 자,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인가네요. 리모델주택조합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걔도 인가. 3번 군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얘는 신고. 4번 승인받은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변경도 변경인가. 5번 지주택 설립인가 그래야죠. 23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예정세대 3분의 1 조합원 구성. 일단은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임대 제외하고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임대를 제외한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 된다. 25번 지주택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 50% 이상 유지하기 때문에 조합원 충원할 수 없다. 사망, 상속은 언제든지 충원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과 매도 청구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매도 청구 1번 주택법령상 가로에 들어갈 내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자 한국토지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에 50화 한옥 건설 사업한다. 누구 승인받냐?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국장이다. 국장. 그래서 국장.
두 번째,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 필요하다고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에서 50% 한우 간다. 지역균형개발 누가 한다? 국장. 둘 다 국장입니다. 2번,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 연료부터 건설, 사업, 분할, 시행할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 당연히 승인했으면 고시해야죠. 을이 승인권자, 갑은 사업주체, 을은 고시합니다. 2번, 갑은 최초 공사 진행을 공고 왜 공고해서 해당 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시작. 그거는 맞네요. 3번, 갑이 소송 진행을 해서 공사 착수 지연되어 연장 신청할 때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되고 몇 년 연장? 1년 연장. 틀렸네요. 연장 1년. 4번, 주택 분양 보증받지 않는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 불가능, 을은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최초 공사 진행을 공고 왜 공고해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 공사 시작 아니면 취소할 수 없답니다. 5년 2년인데 5년 취소하면 2년은 취소가 안 돼요. 3번 가로에 알맞는 거.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 공급별로 분할 주택 건설 공급하려면 단지 전체 몇 세대 이상이냐? 600 이상 될 때 분할이 됩니다. 5번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매수 인정된다. 되죠. 대지는 물론 건축물도 당연히 같이 팔아지. 7번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결격 결정 거시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제도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매수할 수 없다. 예.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했다. 10년 전 소유자에게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 보유. 9번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95가 되죠. 95. 11번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11번은 맞네요. 13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토지 매수할 수 있답니다. 있다. 15번 리모델링 자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토지에 매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또 있다고. 자, 국공이 우선 매가 임대입니다. 1번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가 임대하면서 군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자에게 우선 매가 임대할 수 있다. 5. 3번 주택조합 건설을 위해서 국공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자체는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그것도 5. 체배지 활용 갑니다. 1번 사업주체가 군민정지를 사용하여서 도리와 사업 시행자에게 체배지가 요구하면 양도간 조성원가. 아니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2번 사업주체가 군민정지를 사용하여서 체배지 매각을 요구할 때 도리와 사업 시행자는 체배 정면자 2분을 보험내서 우선적 매각할 수 있다. 5네. 3번 이 체배지 양도가는 원칙적 조성원가 그러면 안 되고 원칙은 감정가, 예외가 조성원가. 수용사입니다. 1번 지방사인 사업주체가 군민주택 건설에서 대지 조성할 때 토지 수용사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공사가 군민주택 건설한 대지 조성 수용이 됩니다. 2번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토지 매수업과 손실보상을 지자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무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00% 맞는 말이야. 어디서 나오든 간에 맞아. 사용검사입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소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3번 주택건설서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서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고. 5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하고 공사의 지장이 없을 때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맞아요. 공동주택은 동별로 끝나고 세대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리행위 제한의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 토지 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때를 발행할 수 있다. 예,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증 받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맞고.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하고 사채권자 명의변경 취득자 선명을 채권의 기재를 머무른다. 기명증권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이 반대고 원부에 주소 성명, 명의변경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증권의 채권의 성명을 기록해야 계약력을 갖춥니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법의 우선 적용. 상법은 일반법, 주택법이 특별법, 특별법, 주택법을 먼저 쓰고 주택법이 없으면 상법을 가고. 7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9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사채 대장 비차고 사채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맞네. 주택공급입니다. 1번 토지공사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할 경우 시군구청장에 승인받는다. 그것은 안 받는다죠. X.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X. 3번 토지공사가 총 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X. 자, 옆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액은 택지비와 건축 부담한다. O. 3번 사업자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토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연구, 조명기구, 눈에 보이는 벽지, 바닥재, 주방연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입주자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야. 여러분이 안 배웠지만. 그러니까 다 배울 수는 없다고. 한 5년 하면은 한 80% 배워요. 10년 하면은 90% 배워요. 100년 해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안 배운 게 나오니까. 5번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허 50층 이상의 공동유통은 분양 적용받지 않는다. 5. 7번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도생은 적용받지 않는다. 5. 9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5. 1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적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법에 대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5. 그 국토부령은 맞아요. 국토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국토부령이요? 대통령이요? 그럼 뭐라고 말할래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쪽이 뒤쪽이요? 뒤쪽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가 뒤쪽이라니까. 맨 마지막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뒤쪽이라고. 이쯤 있으면 이거 중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앞에 있다고. 뒤에 있을 때는 뭐로 정한다. 뭐로 이게 뒤라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뒤라고. 이것은 앞에 있어요. 앞에. 12번, 13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하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된다. 해야죠. 5. 15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에서 견본주택 건설할 때 지방공사가 견본주택 건설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군구 제출해야 된다. 5. 국가지하철공사는 견본주택 건설을 제출하고 국가지하철공사가 아닌 애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다 제출해야죠. 17번 시도에서는 주택가 상대 물가상보다 현저히 높은 지에서 주택가 급등 우려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수 있다. 웃기지 말아야지. 국장이 지정이다. 국장이 지정. 시도가 아니고 국장. 자, 공급 질서 유지 갑니다. 1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금지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네. 않는 것. 자, 1번 토지공사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번 자본금 3억 법인로 3년간 200세대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 등록사업자는 모두 발행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2번은 아예 문제하고 안 맞는 거여서 엉터리 지문이고. 3번, 그러니까 답 낼 수 없는 게 그런 게 낸다고 쓸만한 게 없으니까. 3번 주택법 입주자 저축 증서. 4번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5번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체 주택을 받은 지위 이주 대상자 확인서.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게 2번이었고. 3번 공급서 교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주택상환사채 증여, 통장, 알선, 토지발채권 양도.
무허금 확인서 매매 목적으로 광고, 이주 대책 공급하는 지위의 매매 전혀 상관은 하나도 없어요. 예, 도시개발 채권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 5번 공급질서 물난행 했을 때 취할 조치가 아닌 거. 1번 지위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주택 취득, 양도차익 전액몰수, 퇴거명령. 양도차익 전액몰수 그런 규정은 없어요.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환매, 퇴거, 명령,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3년 3천 그래야지. 양도차익 전액몰수 그런 규정은 없죠.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1번.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이 된 주택 대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진지 동의 없이 저당할 수 없는 바 설명이다. 옳은 거. 한 문제네. 1번. 일정 기간이다. 입주자 무조건과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전자가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이후 90일? 60일. 틀렸네. 2번. 1에서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인데 통보한 잔금 지급일? 아니요.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3번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대한 부기등기할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무조건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한다. 건설된 대지는 입주자 무조건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어째요? 맞았네. 그것은 맞죠. 4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 인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몰라요. 패스. 배운 적 없음. 패스. 배울 수도 없음. 5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건설 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할 경우 사업자에 신탁해야 된다. 이게 완전 취사, 신탁할 수 있다는 것다. 신탁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간에 떨어뜨리게 되는 얘기입니다. 3번의 답이 나왔긴 망정이지 3번서 발견 못했으면 4번, 5번 가서 고민할 거다 이런 얘기. 4번은 배울 수도 없고 5번은 그 분양 보증하면서 공사가 대한주택보증주식 지금 공사죠. 공사. 그 공사가 보증하면서 자신에게 대지 신탁해라 그러면 어쩐다고 사업주체는 신탁하게 어쩐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밑에 문제는 막 한 거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특이과일지고 1번. 특이과일지 1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당연해요. 3번. 일정지역의 주택가 상승의 물가상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군구가 지정할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그래야지. 국장하고 시도. 국장, 시도. 5번. 국장이 특이과일 지정 해제할 때 시도 협의 아니요. 의견 듣습니다. 7번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군구 협의 아니요. 시도 의견 듣습니다. 9번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 심의를 거쳐서 특이과일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 10 없네. 전매자입니다. 1번 특이관리기관에 건설 공급된 주택에 선정된 지에 전매할 수는 10년 이내 범 대행지난 기간 동안 제한된다. 맞는 말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10년 이내 전매 제한. 3번 분양가사관대 적용주택 수도권의 공공택지 안에 과밀 액제권력. 3번 내용은 여러분 읽어도 몰라요. 패스. 3번은 이거는 개정이 돼서 어차피 틀린 건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3번은 보지 말고. 5번 4번 특이관리지구에서 민간택지 3번 아예 X 보지 말고 4번 특이관리지구 민간택지에 건설 공급된 주택입자 선정된 지위에 전매제한 수도권 중점권 3년. 자, 특이관리지구는 민간택지인지 공공택지 따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도권 중점권 따지잖아요. 특이관리지구의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몇 년 넘을 수 없다? 5년 넘을 수 없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5번 특이관리지구가 지정되면 특이관리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제합니까? 아니요. 지위만 X. 7번 입주자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전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정할 경우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입주자 선정된 생협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되어 대일령이 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O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잠깐만, 뭐 때문에 X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분은 생업상 사정. 근무, 생업, 질병치료, 기타 등등 많잖아요. 또 X라고 한 사람들은 자 생업은 맞고 또 컨닝하지 말고 생업은 맞고 또 아니 뭔가 X라고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미로 척 대령이 맞고 대령이냐 불령이냐 그걸 고민했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7번 잘 들어요. 입주자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 기타 등등 그 등에 몇 개 있어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정 등 전매가 불가피해서 대령이 정하는 경우 대령이 몇 개요? 7개. 똑같은 얘기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그게 7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대령이냐 불령이냐 그걸 고민했다 그러면 되는데 다른 거 고민은 말이 안 되지. 대령이 맞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9번 세대원 갑 아들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에 이전할 때 전매할 수 있다. 왜 안 됩니까? 서울은 왜 안 된대요? 서울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안 돼요. 서울은 수도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돼. 왜 수도권을 갖는가 이 얘기죠. 9번 11번 상속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할 때 전매 허용됩니까? 안 돼요. 전부 가야 됩니다. 11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또 나왔네. 일부가 이전하면 전매할 수 있다.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하여튼 상속 일부가 가면 안 됩니다. 전부 가야지. 15번 특이과일주간에 건설 공급된 주택입자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사업주에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기간 적용받지 않는다. 5. 17번 세대원 갑 가족은 국내 체류하고 갑만 해외를 간다. 네, 다 가야지. 전매 제한 안 됩니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없다. 19번 투입과일주거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사업주의 동의받아 전매하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지위 사업주의 동의 전매 제한 적용 안함. 20번 투입과일 주택 선정된 지위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 사업주의 동의 받은 경우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줘야지 전매할 수 있다지. 23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전매대금 지급하고 전매대금 지급하고 매입한다. 전매대금이 아니고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어요.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을 본다 그랬지 의무적으로 사라 이런 조항은 아니에요. 25번 전매 제한 위반해서 전매 알선한 자 싸잡아서 3년 3천 27번 26번 문제 봅시다. 26번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대 적용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경찰로서 전매 제한 적용받고 있다. 이 얘기는 설명이다. 틀린 거. 사업주체는 지방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다.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그건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거기서부터 이제 입주권, 분양권, 거기서부터. 2번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지역으로 비특이과일주거 공공택지가 완전 개정됐으니까 2번 X 보지 말고 제도가 통째로 바뀌었으니까. 3번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할 때 토지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아까 지금 주택이죠. 누가 아니라고 사업주체는 지방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토지공사. 그러면 맞아요. 4번 갑이 상속의 주택을 취득해서 갑 세대원 전원이 주택 이전하면서
토지공사에 동의받으면 갑은 대상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이게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간다고 토지공사에 동의를 받으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토지공사라고 똑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사업주체는 누가 아니라고? 지방공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택은 누구 동의받으면 토지공사, 사업주체가 아닌 토지공사. 이렇게 내야 하는데 왜 작년에는 토지공사를 갖다가 사업주체 이렇게 대통령놓고 틀려놓고 맞다고 우기고 있냐 이런 얘기요. 그 전에는 똑바로 내놓고. 5번 갑이 건물에 내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일할 때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죠. 수도권 가니까 없죠. 27번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합니까?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6년 지역별로 다 달라요. 9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에 동의받은 경우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네, 전매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29번에 문제 걸렸다고. 왜 사업주체 동의받냐? 토지공사 동의받아야지 라고 지금 이의신청해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29번이 현재까지는 출제자는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조만간에 뒤집어질 거라고. 뒤집어지면은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31번 수도권 지역으로 30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 사업주에 동의받으면 전매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주택인데 사업주에 동의받냐고. 토지공사 동의받아야지. 근데 그것도 지금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그것도 나중에 결론 따로 나면 따로 설명할 것이고. 31번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건급한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사업주체 동의가 아니고 누구 동의예요? 토지공사 동의입니다. 토지공사 동의. 동의 자체 주체도 틀렸고 또 동의 없이. 그러니까 31번이 틀렸다는 게 일단 말이 없는 거예요. 100% 틀려 얘는. 그러면 29, 39로 틀렸는데 같은 문제니까 왜 29, 30은 맞다고 우기냐 이 얘기예요. 32번 사업주체가 투기관리로 건설 공급한 주택을 선정된 지위는 매매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해야죠. 상속은 해야죠. 그 다음 리모델링입니다. 1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자산가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신축, 증축한 행위를 말한다. 뭐는 빠지세요? 신축은 빠지세요. 신축 빠지고. 2번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 15년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왜 거기에 국민주택이 나옵니까? 국민주택이. 왜 국민주택? 그러면 민영주택은 리모델링 증축 못합니까? 말도 안 되지. 국민주택 이것 때문에 틀렸고. 3번 리모델링 위한 안전된 실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사업시행 인가 없이 재건축합니까? 어찌해야 돼요? 도정법 넘겨가지고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재건축해야지. X. 4번 리모델링 조합이 공동의 단지 전체 리모델링 환경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받으면 된다. 전체 무슨 3분이 왜 3분이 나요? 75 전체 75 동별 50%.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게 조합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번 완전 엉터리. 4번이죠. 근데 4번은 그 해설법 해설. 현재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니 답을 할 수 없어서 추이 강의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강의 중 알려줍니다. 전체 리모델링 한다. 전체 75%, 동별 50%. 원래 작년에는 안 그래. 작년에는 80%, 5분의 4 개정이 됐다고 지금은 75, 50. 5번 토지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하지 않는다. 그럼 모르지. 패스. 오입니다. 오인데 패스. 아니에요. 토지공사는 믿을만하니까 안 해요. 토지공사는 쟤는 자체 중공검사도 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토지공사는 감리자 지정 안 해요. 6번 기존 14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될 경우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4층은 2개층 맞죠? 15층 이상이면 3개층. 7번 소유자 전원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라니까 몇 번이니까 리모델링 허가.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8번 수직 증축은 리모델링 경우 수직 증축 리모델링 조합은 설빙과 신청세, 당해주택의 사용검사 등 10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 설정배다. 증축인데 무슨 10년이냐? 15년이지.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9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수익이야. 그래야 조합장이 남는 게 있죠. 좀 주머니 챙겨야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쩐다고? 시공자 선정을 어쩐다고요?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담보책임 하자보서는 X, 이제 주택법에서는 이제 없어집니다. 담보책임 하자보 없어지니까 X 치고. 자, 종합문제 하나 있습니다. 250페이지 종합문제 봅시다. 오류가 있으니까 수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갑은 50세대 구성된 세대장 전용면적 100,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다. 주택법상 갑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다만 갑의 주택은 수도권에 있고 분양가상한 데 적용 대상이다. 1번 갑주택은 토호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80이랍니다. 토호생이 될 수가 없지요. X. 2번 갑은 지역, 주택조합, 조합은 자격이 있다. 없습니다. 너무 커요. 얘가 가진 것은. 지주택 조합에 되려면 85 이하 하나요. 85 이하 하나. 얘는 지금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사더라도 85 넘는 거 사지 말라고. 혹시 모르니까. 85 이하.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 조합의 적이 없다? 없지요. 분명 없지요. 없죠. 3번 맞죠? 4번 X. 통째로 개정이 됐으니까 X. 5번 갑의 주택 소재지에서 X 그 말은 읽지 말은 얘기요. 갑의 주택 소재지 주택거래 신고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은 주택 매매 시 신고금 적용된다. 혹시 주택거래 신고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못 들어봤나요? 진짜 못 들어봤어요? 주택거래 신고제.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봤나요? 주택거래 신고 못 들어봤나요? 그러면 X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없어졌어 있다가. 주택법이 있다가 없어진 제도니까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있는데 내가 잊어먹었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유도 질문인데 안 넘어갔어요.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문제 푼 이유는 4번, 5번을 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X니까. 잠시 쉬고 계속 합시다.